자, 이제 첫 번째로 gmap 패키지를 일단 까셔야 돼요. gmap 패키지를 툴즈 가셔서 install, 그 다음에 gmap 해서 인스톨 하시기 바랍니다. 통계 공부는 슬기로운 통계생활. gmap은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구글 API는 일반인이 개인으로 사용하기는 그냥 무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좀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gmap은 구글 맵 API를 연결시키는 패키지고, 패키지에서 요구를 하는 게 이 구글 맵의 API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복사를 해서 여기다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은 이런 화면이 나온단 말이죠. 그 상태에서 Get Started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이러한 화면이 나오는데, 여러분은 어떤 화면이 나올 거냐면 다음과 같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Create Billing Account라고 하는 게 뜰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약간 멈칫하게 되는데, 빌링 어카운트를 설정을 하셔야만이, 그러니까 카드 등록을 하셔야만이 이 구글맵 API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거의 그냥 무료라고 생각하셔도 되는 게 뭐냐면은, 한 달에 뭐 2만 번이었나? 뭐 10만 번이었나? 아무튼 그 무료 사용 용량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상으로 요청을 하게 되면은 빌링이 되는 건데, 뭐 10,000번인가를 넘어서서 빌링 구간에 들어가도 얘네가 기본적으로 300불을 줍니다. Getting Started 부분에서 300불을 또 기본으로 줘요. 그래가지고 개인이 사용을 할 때는 빌링이 청구될 때까지 사용하는 게 거의 불가능할 정도. 네, 여기 200불씩 먼틀리로 되는 거예요. 먼틀리로 주는데, 나의 리퀘스트 횟수가 무료 구간도 지나고 저 200불까지 다 소진될 때까지 하는 거는 뭔가 디도스 공격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받지 않는 한 없습니다. 그래서 안심하시고 등록을 하시고, 아니면은 그냥 보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그냥 등록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거를 누르시면, 그러면은 이렇게 또 자기 어카운트, 저는 이제 지금 미국에 있으니까 컨트리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고 퍼스널 프로젝트로 한다. 그래서 뭐 동의하겠다 해야지 넘어가겠죠. 그래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이렇게 베리피케이션도 전화번호로 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하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전화번호 이걸로 해서 베리피케이션도 하고, 크레딧 카드 저는 등록을 해놨습니다. 크레딧 카드 등록해놓고, 그 다음에 왜 내가 구글맵 사용하는 건지 이런 설문도 했어요. 저는 처음에 나 그냥 이거 살펴보기 위해서 왔어 라고 하는 거를 선택을 하고, 이 뒤에 것도 다 선택을 합니다. 여기 보면 요거 있지 않나요? $200 무료 크레딧을 넘어갈 경우에 나에게 얼러트를 줘라 하는 게 있어서 저는 이거를 체크를 해놨습니다. 이거를 이제 그냥 빌드 데모로 해놔서 클릭을 해서 가면, 아까 제가 들어갔을 때 봤던 이 페이지에 왼쪽에 크레덴셜이라고 하는 페이지가 있거든요. 여기를 가시면 나의 키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거를 복사해서 온 거예요. 이러한 것을 이제 다 하신 다음에 API를 받으셔야 되고, API를 만약에 오늘 이제 성공을 못 하신다 그러면 제 걸로 하세요. 제 거 제가 좀 이따가 드릴 텐데 그걸로 하세요. 그리고 저는 그 API는 오늘이 지나면 이 키는 지울 겁니다. 그래서 어딨냐, 가면은 크레덴셜 여기 들어가면 요거를 제가 그냥 복사해서 제 거 API를 가져오겠습니다. 제 거 API는 오늘이 지나면 없어집니다. 요거를 제가 요거예요. 저에게 빌링을 하시지 마시고, 오늘만 연습하고 안다, 이거는 지워질 거다. 요거를 이제 사용을 해서 API 키를 요런 걸 이렇게 받을 수 있다라는 거는 일단 알아두셔야겠죠. 구글 맵 API라고 하는 게 저렇게 발급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키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웬만하면 자기 거 하세요. 네? 이렇게 해서 register google이라고 함수, gmap에 제공하는 저 함수를 사용해서 키를 등록을 합니다. 지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1시간 반 후에 바로 지울 거예요. 키 이렇게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이 구글 지도를 불러올 때 사용이 되는 필요한 정보를 일단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바로 우리의 지도의 중심점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지금 플랫 데이터에 롱디튜드, 레티튜드로 이렇게 위치 정보가 계산이 되어 있잖아요. 요거를 컬럼 민을 사용을 해서 백그라운드 데이터라고 제가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고 그것에 컬럼 민을 계산을 해서 중심점이 어딘지를 이렇게 계산합니다. 20에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불러올 거야 라고 할 때 이 센터를 일단 계산을 해 놓은 거예요. XY로 팁을 형태로 계산이 되어 있겠죠.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어딨냐 요렇게 요 get google map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불러옵니다. 지도를. 자, 이 get google map에 옵션들이 좀 있어요. 옵션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어디를 중심으로 불러올 것인지가 센터, 그리고 얼마만한 사이즈로 불러올 것인지가 이 사이즈 옵션입니다. 근데 이 사이즈 옵션은 640에서 640이 맥스예요.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은 그냥 쓸 때 사실 640에 640으로 불러와서 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줌은 1이 제일 멀리서 본 거. 세계 지도를 보려면 줌 레벨이 1. 그리고 3을 놓으면 대륙 스케일이에요. 그리고 10이 도시 스케일, 그리고 21 얘가 빌딩 스케일, 이런 식으로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얼마만큼 디테일하게 볼 것인지를 봅니다. 그래서 줌은 이렇게 주요 숫자들이 3은 대륙, 10은 도시 레벨, 그리고 21은 빌딩 레벨로 설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스케일은 뭐냐면 지금 요 최대 640에서 640 기준으로 우리가 가져온다고 했는데 얘를 몇 배를 불릴 것인지, 그래서 1, 2, 4, 4배까지 불릴 수 있어요. 그래서 1, 2, 4까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4는 비즈니스 유저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는 무조건 2를 사용을 합니다. 무조건 640, 640에 2로 땡겨온다 라고만 그냥 아시면 돼요. 그리고 맵 타입은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거 그 전에 그냥 이렇게 가져오면 요거를 돌려서 맵 데이터에다가 이렇게 얘가 다운을 받게 되겠죠. 맵 데이터를 ggmap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돌려볼게요. 그러면 지도가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오케이. 이 맵 타입을 하나씩 바꿔가면서 한번 보세요. terrain도 해서 요런 지도가 나오네요. 그죠? 그리고 셀라이트도 보면 좀 더 진짜 같은 요런 게 나오고, 그죠? 셀라이트 완전 신기하죠? 네. 그리고 로드맵은 우리가 구글 맵 사용할 때 많이 보는 이 맵이고 방금 했던 거. 그리고 하이브리드는 또 그래서 자, 다시 이제 돌아가 보면 로드맵이었던 것 같은데 로드맵으로 ggmap을 이렇게 받아오면 이렇게 되는데 얘를 이제 여기다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정보를 사용을 해서 여기 위에다가 그냥 점을 찍을 겁니다.
GG맵은 구글 맵이 제일 호환이 잘 되나요? 아니면 네이버 맵도 사용 가능한가요? 네이버 맵은 없을걸요? GG맵에? 네이버 맵 있나? GG맵 get 네이버 맵이 있나? 오, 있네. 네이버 맵이 있네요. 오케이. 나중에 이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거 해도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요. 한국 거 공공 데이터 중에 저희 그 생활 이동 데이터에 각 구별 이름 있죠. 그거 가지고 거기 위에다가 점 찍는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인구 대비 인구수 가지고 그대로 적용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배우는 거 요거 그대로 코드 적용을 하시면은 분명히 바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감이 오실 겁니다. GG맵이 좋은 게 뭐냐면 이 GG맵 자체가 ggplot 오브젝트로 인식이 돼요. 그래서 이 플러스 사인으로 위에다가 그냥 지원 포인트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플랫 데이터에 롱디튜드, 레티튜드가 저희 정보가 가지고 있잖아요. 정보를. 그래서 걔를 XY로, 롱디튜드를 X, 레티튜드를 Y로 매핑을 시켜놓은 거죠. 그리고 컬러는 레드. 그리고 GDP 정보를 제가 150으로 나눴는데 아마 좀 더 나눠야 될 거예요. 오케이. 해서 봅시다. 일단 봅시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네요. 네? 스페인 마드리드 위치에 스페인 GDP 크기만큼 원이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알파는 0.5로 둬서 뒤쪽에 글자가 좀 보이게끔 설정을 해놓은 거죠. 네? 보면은 독일이 GDP가 제일 크니까 베를린을 중심으로 원이 제일 크게 그려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요거 지금 딱 이만큼 돌린 내용입니다.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만큼. 오케이.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어느새 이게 또 12시를 넘겨버렸네. 빨리 끝내겠습니다. 거의 다 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봤을 때 불필요한 부분이 있죠. 이게 정사각형으로 된 게 맞는데 사실은 여기 이렇게 자르고 여기 덴마크 바로 위쪽까지 이렇게 잘랐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스케일 Y 컨티뉴어스로 보여주는 거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도님 국내 지도로 한번 인포그래픽 시도해 보겠습니다. 굿. 네. 한번 하셔서 저에게도 좀 보내주세요. 나도 그거 가지고 좀 영상 좀 만들어 보게요. 구독자한테 코드 구걸. 자, 여기 익스펜드는 뭐였냐면은 ggplot이 자동으로 35에서 58까지 하면 옆 사이드를 조금 더 보여주거든요. 그거 이제 없애주는 게 expand 00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내가 비율이 딱 거기만 내가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당겨올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성공하실 거예요. 뭐 별거 없어요. 그 상태에서 지금 여기 latitude랑 longitude에 있는 얘네들 그냥 지워버리고 싶어가지고 axis text, flat margin, 그 다음에 뭐 axis title, 틱 제거 이런 거 해준 겁니다. 이거를 그냥 돌리면 이렇게 돼요. 네?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다. 라는 게 뭐 거의 끝났습니다. 근데 왜 제가 하나 더 했냐면 보면은 사실은 자세히 보면은 이게 국가 위치가 아니라 수도의 롱디튜드, 레티튜드를 우리가 가지고 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각 수도가 어디 있는지 보여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사실 저는 이게 스페인에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좋겠고 절메니에 이렇게 원이 그려졌으면 좋겠고 체코 여기에도 그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위치를 가져오고 싶은데 그거를 제공을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geocode라고 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이 geocode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하면 플랫 데이터 네임의 국가 이름 있죠. 이 국가 이름을 피딩을 하면 자동으로 geocode가 나옵니다. 이거는
한국 주소도 돼요. 한국 주소를 가지고 피딩을 해도 지오코드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지금 보면 플랫 데이터 네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나라에 대한 위치 정보를 가져다줘 하면은 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요거를 어떤 것도 되냐면 서울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시시 이렇게 네? 한국 그 특정 지역에 대한 한글 주소가 있다. 그러면 걔도 그냥 지오코드 넣으면은 나아진다. 그거 가지고 그리면 되겠죠? 그러니까는 우리 서울 그 생활이동 데이터에 각 구별 있잖아요. 뭐 서울특별시 종로구 그런 것들. 안 되나? 똑같이 나오나? 똑같이 나오네. 조금 더 종로구를 지금 보니까는 37.6. 아마 근데 요거 그려보면 요 좀 더 자세하게 그려보면은 찍힐 거예요. 그래서 각 구별 그리고 구 중에서도 이제 더 세세한 주소 넣어도 지오코드 나오니까 그거 가지고도 이제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그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용해서. 그래서 요 데이터 국가 위치도 지오코드로 만들어 놨으니 요 위에 있는 거에서 여기를 이제 지오코드로 넣고 그 다음에 롱렛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롱렛 이렇게 바꿔주면은 나라 위치에 가가지고 찍히겠죠. 방금 이제 점이 이동을 해서 각 나라 위치로 코딩이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오케이. 네, 시민님도 꼭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밌잖아요? 지도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시각화하는 것도 되게 재밌으니까 요런 거 이제 넣고 샤이니 배워가지고 샤이니에다가 이런 지도까지 다 올리기 시작하면은 되게 재밌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할 것은 스트링 R 패키지를 사용을 해서 문자열 다루는 것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